그 강연이요? 예,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다고요. 고등어, 명태, 대구를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북태평양 고등어 등은 방사능에 오염됐다. 요거를 예. 이제 후쿠시마 괴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북태평양에서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식약처에서 이거를 측정을 합니다. 지금은 정밀하게 측정 안 해요.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정밀하게 측정했었어요. 그래서 적은 양도 다 이렇게 밝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식약처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보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세슘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올 때 수십 톤씩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리스트를 보니까 수십 가지, 한 100여 가지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지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실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천 가능한 그런 기준을 잡으려고 그 데이터를 계속 읽어봤더니 양을 갖고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생선이 95% 이상이에요. 그걸 제가 알아낸 거죠. 그래서 야, 이 세 가지만 안 먹으면 95% 이상을 조심하는 셈 아니냐. 그게 바로 고등어, 명태, 대구. 그렇죠. 실제로도 안 드시고 계세요? 예, 안 먹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 고등어, 명태, 대구 이런 종류는 바다에서 있는 물고기들 중에 먹이사슬 중에 위쪽에 위치해 있는 애들이잖아요. 예, 먹이사슬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덩어리가 크니까. 예,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 방사능에 오염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몸 안에서 농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내장. 근데 그거는 이제 방사능 물질 따라 다를 겁니다. 방사능 물질이 이제 핵사고가 일어나면 한 1000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반감기 아주 짧은 거 제외하더라도 10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세슘, 요오드만 재지만 100가지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중금속 방사능 물질도 있고 뭐 아주 가벼운 것도 있고 가스도 있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중금속은 말씀하신 대로 농축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또 체내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들어와서 아예 안 나가는 것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그 방사능 물질마다 다 다르죠. 핵발전소에 관한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귀로 들은 동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기준치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방사능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의미가 없는 거. 일단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0mm라도 들어있으면 안 먹는 게 좋은 거잖아. 그걸 왜 괴담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근해산 수산물은 아직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정부도 재고 있고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6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근해까지 왔을 것 같은데 지금 측정한 결과를 보면 태평양산은 꾸준히 나오고 아직도 근해산은 괜찮고, 그 농산물도 보면 일본산은 나오고 한국산은 안 나오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바람이 분명히 편서풍 따라서 미국 쪽으로 분 것 같다. 우리나라 토양은 괜찮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근해는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 근거는 전부 정부 자료예요. 정부가 측정한 결과 예.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뭐 지난 10년의 정보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조차도 사실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안 나온 걸 나왔다고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나온 거는 믿을 수 있는 숫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많이 있어서 근해에서 나는 미역을 우리나라처럼 출산 후에 먹는 거를 금지를 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미역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예. 그 차이가 뚜렷하더라고요. 예, 예. 미역 얘기를 좀 하자면 마음이 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미역 양식을 하는 제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원전에서는 이제 액체 폐기물을 많이 버려요.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법에 허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전 근처에 있는 이제 바다들이 조금 오염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측정해도 나오고 아마 정부에서 측정한 그 킨스란 데서 매년 측정합니다. 이제 거기도 보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전 근처에는 지금 바다도 오염돼 있고 공기도 오염돼 있고 땅도 오염돼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공기와 땅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잖아요. 안전하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자기들이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기준치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기준치 이하는 괜찮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농산물은 세슘이 안 나오고 일본산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기준치를 정해요. 그래서 그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사실은 의학 교과서에는 기준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정비례 그래프가 아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면 원점에서 출발하잖아요. 0일 때만 제일 안전한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렇지. 농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농약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다음에 친환경이고. 이참에 조선일보 본사를 월성운전 옆으로. 이런 게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큰 얼개로 한번 다시 보면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준 교훈 때문에라도 한국은 또는 세계적인 추세에는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 분위기인데 원전 확대 정책을 찬성하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일본 이야기가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질문이거든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후쿠시마 사고 2011년 3월달에 일어난 그 사고 이후에 4년 동안 일본인 60만 명이 평소보다 더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예, 그거는 일본 통계청 자료에 그렇게 예.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이건 또 무슨 거예요? 몰라요. 뭘 봤는지. 하여튼 저는 일본 정부의 통계청 네. 자료에 보면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대개 이제 선진국들이 인구가 살살살 올라가다가 딱 섰다가 살살살 내려옵니다. 좌우 대칭이에요. 근데 일본 인구는 2011년 봄부터 갑자기 내려와요. 그리고 4년간 100만 명이 갑자기 줄어요. 거의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밑에 일본 정부가 좀 설명을 해놓는데 100만 명이 줄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그 인구 줄려면 세 가지입니다. 많이 죽거나 덜 태어나거나 이민 나가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증가분이 60만 명, 덜 태어난 사람 감소분이 30만 명, 그리고 10만 명이 이민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 자료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괴담이라면 일본 정부가 괴담을 한 거죠. 그 세 가지 모두 사실은 그 인구 문제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네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일본 정부가 이 원인을 캐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몇 명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 핵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 수 아세요? 데이터가 안 나오고. 모르죠. 왜? 정부가 조사 안 하니까. 민간에선 조사합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부는 조사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몰라요. 근데 아베 총리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방송을 했던 아주 적확한 표현은 뭐냐면 일본은 버린 땅이 됐어. 그 버린 땅이 된 거를 세계 만방에 알리면 일단 물건도 안 팔리고 관광객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숨길 수밖에 없는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조선일보가 쉴드 쳐주고 있는 거야. 사실은 조선일보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이익 또는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이 괴담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조선일보가 지금도 친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다 보니까 그 얼개가 일본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 누가 더 상식적인가요, 그게? 근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게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보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에 오염돼 있는데 기준치 하니까 안전하다 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여태까지 해왔었고 이제는 아마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원자력계는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왜 오염된 일본산 식품을 국민 입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언뜻 많이 들어요. 방사능이 있는 양만큼 비례해서 위험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방사능이 없는 국산이 더 안전한 건데 왜 오염된 걸 먹으라고 자꾸 권하는 거냐. 일본 어부들의 이익을 대변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저는.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천황폐하 만세를 했던 신문이에요. 일본이 안쓰러운 거야, 미치게. 대한민국 국민은 죽어도 돼. 그런 그 순수한 의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조금 너무 같다고 생각하고. 너무 진작에 받으시면 그러니까 무한해요. 이제 이렇게는 저는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적어도 공범자로서의 그 동지의식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시키는 가해자 입장 아닙니까, 어차피. 예.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사고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도 방사능을 내뿜고 있고 그래서 방사능이 안전하단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저 사람도 큰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핵발전소가 폭발을 해서 그렇게 오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은 안 폭발했는데 폭발한 동네 거 먹어도 되니까 우리 거는 우리 핵발전소는 많이 안전해. 네. 뭐 이런 논리인가요? 하여튼 뭐 지금 원자력계가 이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일반적인 그 논리가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거거든요. 지금 조선일보만 갖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래요. 정말 처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적폐처럼 쌓여 있어. 적폐처럼. 그래서 조선일보 거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싹이 뭐예요? 싹. 싹. 아 몽땅 다. 아. 싹 받아줬다. 조선일보가 싹. 제 강의 슬라이드가 6년 전에 만든 게 지금도 쓰고 네, 있는데요. 거기에는 탈핵해야 된다 하고 탈핵하는 방법 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제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금지, 그다음에 수명 연장 금지. 그렇게 하면 원전 개수가 살살살 준다. 전기 모자라면 전략하고 재생에너지로 전기 만들고. 그래서 이 4가지를 해야 탈핵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슬라이드 한 장을 6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싹 받아준 거죠. 아. 그래서 하나도 안 빼놓고 싹 받아준 거죠. 그래서 그 그렇게 싹이라는 저는 표현을 얘기를 해요. 쓰면서 그 조선일보는 비선실세라는 그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군요. 비선 실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세요. 제안 할수 항상 있으면. 6년간 제안하던 내용이 예. 정부 정책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흉을 보든지 간에 기분 너무 좋아요. 사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한 탈핵으로 가려면 최소한 6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 길게 잡으신 거예요. 너무 이제 공격들을 많이 받으니까 아, 예. 시간이 충분하다. 이게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탈원전 결정한 나라가 한국 포함해서 8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40년 이상 시간을 끄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아, 대개 20년 이내에 다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여유롭게 40년, 60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끝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전 세계 전기의 25%입니다. 오, 그리고 1년에 1%씩 증가해요. 5년 후에 30% 될 겁니다. 그리고 20년 내로 50% 넘어가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년 내로 거의 100% 육박할 겁니다. 재생에너지의 지금 성장 속도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석탄, 석유, 가스, 우라늄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갈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거고 그래서 저는 50년 후에 세계 탈핵이 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년 후가 되면 태양광 풍력이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훨씬 싸진다.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전기요금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때문에 낮아집니다. 더 싸져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싼데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광 올리려면 땅 필요하죠? 땅값이 비싸요. 빌딩 같은데 창문으로 그렇죠. 만들고. 그러니까 땅값이 안 드는 곳에 우선 설치를 좀 해야죠. 그리고 나중에는 좀 땅값이 드는 곳에도 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 안 해도 된다. 5년 지난 다음에 다음 정권이 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커가는 걸 국민들이 보면 야 이게 이렇게 대안이 되는 거였구나 라고 느끼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절대 40년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이 좀 너무 더디다 하시는 분도 일쪽이 있는 것이고 예. 저쪽에서는 좀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예. 하는데 지금 원전 새로 짓고 있는 것이 총 5개 중에 2개를 정지시키는 걸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3개는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탈핵 시작 안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탈원전 공약했지만 이번 5년 동안에 원전 개수가 3개가 증가해요. 예. 그리고 화력도 사실은 더 증가합니다. 지금 이제 폐쇄하기로 한 거보다도 올해 완공되고 내년까지 완공되는 게 화력이 10개쯤 돼요. 그래서 신규 화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원전도 3개가 더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발전소가 많아집니다. 예. 당장은. 근데 이제 6년, 7년 지나면 1년에 1개나 2년에 1개씩 주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요금이 오른다 아니면 전기가 모자란다 이런 거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6월 19일 날이면 거의 취임 한 달 정도 넘었을 때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직접 갔어요. 예. 거기에 그 탈원전 하시는 분들 모이셔가지고 소리 지르고 거의 축제 분위기였었는데 그럼요. 여기서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5개 중에 2개였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개념이 일단 공사 진척 사항이 좀 낮은 거 때문에 신고리가 지정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는 지금 95% 이상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완공을 시킬 것 같고요. 아직 논의는 없습니다만 신고리 5, 6호기는 지금 20% 정도 지금 완공이 됐기 때문에 매몰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스톱을 시키자라는 거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원전 하나 건설이 끝나고 다음 원전 시작하기 전에 딱 끝내면 매몰 비용 없고 좋을 텐데 우리는 항상 원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5개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리 오리코기를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신고리 오리코기 다음부터 없앨 거냐 뭐 이제 이게 논쟁인데 사실 공약 사항에는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공론화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공론화를 안 하고 그냥 하면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매몰 비용이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부담되는 거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받겠다. 이제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조는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는 새로 짓는 원전이 일단 없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연한이 다 된 거는 절대 연장하지 않고 바로 끝내겠다. 요거죠. 그렇죠. 큰 틀은 이런 건데. 그렇죠. 그리고 강연이요. 예.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다고요. 고등어, 명태, 대구를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북태평양 고등어 등은 방사능에 오염됐다. 요거를 예. 이제 후쿠시마 괴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북태평양에서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식약처에서 이거를 측정을 합니다. 지금은 정밀하게 측정 안 해요.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정밀하게 측정했었어요. 그래서 적은 양도 다 이렇게 밝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식약처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보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세슘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올 때 수십 톤씩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리스트를 보니까 수십 가지, 한 100여 가지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지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실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천 가능한 그리고 그 판단 근거는 전부 정부 자료예요. 정부가 측정한 결과 예.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뭐 지난 10년의 정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조차도 사실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안 나온 걸 나왔다고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나온 거는 믿을 수 있는 숫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많이 있어서 근해에서 나는 미역을 우리나라처럼 출산 후에 먹는 거를 금지를 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미역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예. 그 차이가 뚜렷하더라고요. 예. 미역 얘기를 좀 하자면 마음이 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미역 양식을 하는 제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원전에서는 이제 액체 폐기물을 많이 버려요.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법에 허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전 근처에 있는 이제 바다들이 조금 오염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측정해도 나오고 아마 정부에서 측정한 그 킨스라는 데서 매년 측정합니다. 이제 거기도 보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전 근처에는 지금 바다도 오염돼 있고 공기도 오염돼 있고 땅도 오염돼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공기와 땅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잖아요. 안전하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자기들이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기준치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기준치 이하는 괜찮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농산물은 세슘이 안 나오고 일본산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기준치를 정해요. 그래서 그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사실은 의학 교과서에는 기준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정비례 그래프가 아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면 원점에서 출발하잖아요. 0일 때만 제일 안전한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렇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중금속은 말씀하신 대로 농축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또 체내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들어와서 아예 안 나가는 것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그 방사능 물질마다 다 다르죠. 핵발전소에 관한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귀로 들은 동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기준치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방사능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의미가 없는 거. 일단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0mm라도 들어있으면 안 먹는 게 좋은 거잖아. 그걸 왜 기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근해산 수산물은 아직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정부도 재고 있고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6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근해까지 왔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측정한 결과를 보면 태평양산은 꾸준히 나오고 아직도 근해산은 괜찮고 그 농산물도 보면 일본산은 나오고 한국산은 안 나오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바람이 분명히 편서풍 따라서 미국 쪽으로 분 것 같다. 우리나라 토양은 괜찮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근해는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기준을 잡으려고 그 데이터를 계속 읽어봤더니 양을 갖고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생선이 95% 이상이에요. 그걸 제가 알아낸 거죠. 그래서 야, 이 세 가지만 안 먹으면 95% 이상을 조심하는 셈 아니냐. 그게 바로 고등어, 명태, 대구. 그렇죠. 실제로도 안 드시고 계세요? 예, 안 먹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 고등어, 명태, 대구 이런 종류는 바다에서 있는 물고기들 중에 먹이사슬 중에 위쪽에 위치하는 애들이잖아요. 예, 먹이사슬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덩어리가 크니까. 예,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 방사능에 오염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몸 안에서 농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내장. 근데 그거는 이제 방사능 물질 따라 다를 겁니다. 방사능 물질이 이제 핵사고가 일어나면 한 1000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반감기 아주 짧은 거 제외하더라도 10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세슘 요오드만 재지만 100가지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중금속 방사능 물질도 있고 뭐 아주 가벼운 것도 있고 가스도 있고 뭐